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최고 사령관이었고, 전쟁 뒤에는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되었죠.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뿐이다.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내고 숙명여대 총장까지 했던 윤태림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는 폭력을 전제로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유달령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자체는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몽둥이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분들의 말씀은 결국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설득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이 남매는 뼛속까지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북한이란 체제는 오로지 힘과 무력을 이해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북한은 상대가 약하게 나오면 가차없이 짓밟고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꼬리를 내리는 집단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저들이 핵탄두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들은 이제 슈퍼 갑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여동생인 김여정을 시켜서 감히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마피아 조폭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마피아를 자극하고 모욕주려 할 때 이쪽 졸개를 시켜서 저쪽 보스에게 욕설을 퍼부는 방법을 택합니다. 북한이 지금 그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3월 3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한다. 6월 4일 담화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한다. 6월 13일 담화에서는 구체적으로 협박했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저열하고 치욕스럽게 욕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놔 제 눈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린 것.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신용해 보느라 글줄 표현들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 듯. 네. 옛날 같으면 오로지 선전포고로 응징해야 할 막가파식 모욕을 우리 쪽 국가 원수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권력 서열 제2인자에 올랐다는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역스럽다고 했고 여우도 낯을 붉힐 비열하고 간특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김여정에 대해 무례하다, 몰상식하다, 감내하지 않겠다, 경고한다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내하며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막가파 상소리를 해대는데도 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는 대답을 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 개인이 당한 수모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대통령이 먹는 욕은 곧 국민이 당하는 수모인 만큼 국민이 겪고 있는 모욕과 수모에 대해 따끔한 응징을 함으로써 그 수모를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일본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이런 욕설과 비난을 했다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서 아이젠하워 장군을 인용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신문 칼럼에 소개된 8년 전 상황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2012년 무렵이었습니다. 북한은 남측에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했다고 합니다. 당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내 집무실 내 만나서 얘기하자는 팩스를 수도 없이 보냈다. 스토킹 수준이었다. 북한이 납작 엎드린 이유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자 다급해진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욕을 안 할 테니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측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던 것은 정부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 민간이 뿌리는 전단은 못 막는다. 이걸 핑계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철통처럼 지켰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의 군의 자주포 반격으로 6.25 이후 처음으로 저들의 본토인 황해도가 포격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노동신문에 적의 공격으로 피 흘린 전사들을 위해 황해도 주민들이 대거 헌혈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을 만큼 당시 인민군의 피해가 상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도발로는 절대 남측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겉으로는 역적 패당 이명박 정부와는 절대 상종 않겠다고 떠들면서도 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며 애걸하고 만나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법은 이쪽 뺨을 때리면 자신들은 팔뚝이 뽑힌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저의 군 생활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전방에서는 북한이 남쪽에 뿌린 삐라를 숱하게 보면서 지냈습니다. 남측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거나 혹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상 낙원으로 미화하면서 월북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쇄가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 현혹되는 남측 병사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저들도 끊임없이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한 우리 국민이 겪는 수모와 모욕은 씻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